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진단통신연구원의 장인성 실장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실 저는 이제 공간 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공간 정보가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좀 활용되면 좋을까 그런 관점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앞서서 저는 도스교탕 ICT 연구단에 있는데 이 장비를 좋아합니다. ICT4 ICT. 똑똑한 도시와 교통을 위해서 ICT 기술을 좀 활용해보자 라는 컨셉인데요. 저는 R&D 연구기관에서 왔습니다. R&D 연구기관에서 제가 하고 있는 R&D는 ABC R&D를 하고자 합니다. ABC A가 뭔지 짐작하시죠? A가 뭘까요? 네, 크게 이야기해 주실 분 없으실까요? A, 네, AI. B는 빅데이터, C는 클라우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려고 하는데, 저는 물리적인 공간, 원자의 공간을 디지털 공간, 밑의 공간으로 이렇게 좀 커넥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을까? 그런 관점을 하고 있고, R&D의 RD를 리얼월드 디지털 월드하고 소통하는 그런 R&D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는 교통이 혼잡하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방범의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적응한다든지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죠. 인프라를 깔 리소스도 없고 재원도 한정적이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라든 ICT를 적용한다든지 또는 기능형 CCTV를 적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ICT가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애들은 2035년을 바라보면서 디지털 쌍둥이 도시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스케치할 때 제가 스케치했는데 좀 많이 알려져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쓰레기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쌍둥이 도시를 넘어서서 그 다음 가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원격지하고 현실 공간, 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멀리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제가 조깅을 하는데 뭐 해외에 있는 분과 또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또는 일로 와서는 제 부모님과 몸이 좀 거동불편하지만 그런 공간 내에서 같이 공존하는 느낌, 같이 이제 사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고요. 이 장표도 제가 가끔 사용한 장표인데 저는 이제 사실 디지털 쌍둥이 도시를 표현할 때는 전시적인 현실 세계를 그대로 재현해내거나 다양한 시점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이 이해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계가 또는 인공지능이 드론이나 로봇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ICT들이 자율적으로 조합돼서 해결할 수 있는 공간 어쩌면 메타버스가 그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형을 만들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파크가 발생하게 되고 그럼 CCTV가 제어되어지고 이렇게 효율화될 수 있게끔 했다면 그 다음 제가 했던 방식은 이런 판넬 4개에다가 USM도 깔고 이제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시간을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공간은 이 가상 공간 또는 혼합현실 이런 기술들을 좀 활용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리서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한쪽은 그래픽이고 한쪽은 사진일까요? 네, 아까 슬가 미디어 말씀해 주셨는데 둘 다 게임의 그래픽입니다. 가끔 이제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열심히 뉴스를 보고 있는데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손을 kok적거리는 거죠. 알고 보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뉴스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98년도의 피파의 모습입니다. 축구 게임의 모습이고 조금 전에 봤던 그 화면과 같이 실감 있게 표현되어지죠. 아직은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눈높이가 상당히 낮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의 기술력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고품질, 실감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이제 4가지 모드를 말씀드리는데, 텍스트로 해서 이탈리아가 이쁘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사진이나 비디오 또는 XR 기술을 통해서 보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근데 공간정보 관점에서는 종이지도, 예전에 차에 하나씩 지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종이지도가 사실 2D와 3D 웹 환경으로 왔고, 이 다음에 어떻게 갈까를 제가 한 6, 7년 전에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정보가 사실 실감형 공간정보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지금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의 트렌드하고 그나마 잘 부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는 지금 국토부에서도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문화 콘텐츠나 가상 운영 게임 등의 이런 공간정보를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 여전히 개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나중에 좀 멋진 화려한 영상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기존의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저렴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갭이 있는가, 그 갭을 메꾸려고 생각하고 있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공간정보를 생산 관리,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융복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좀 일수해보자라고 해서 하고 있는 자세이고요. 기존의 공간정보는 이제 2가지의 안타까움이 있죠. 하나는 이제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갱신이 안 되고 있고, 업데이트가 사실 대신에 특수구조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항공사진은 이렇게 있지만 실제 건물이 없는. 그 다음에 또 이게 좀 영역들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해석 지역이 있기 때문에 게임에 쓰려고 하면 한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실제 왼쪽 그림은 V월드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수요처가 오다는 모습입니다. V월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 증가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보시면 이거 역시 자율주행을 하고 싶은데 도로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 국토부는 건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보면 좀 건물도 좀 품질도 약간 아쉽고 통통통통 튀는 지형에 좀 이슈들도 있고 등등의 이슈가 있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소개 만들 때 이제 인력 양성을 통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포인트 클라우드 수는 굉장히 무거운 거죠. 이것들을 모바일에 또는 홀로그램에 올리려고 하면 또 데이터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건물과 도로와 도로 시설물들을 어떻게 하면 실감 있게 빠르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든 데이터가 사실 관광 디지털 트윈에 또는 가상 운영의 재난에 활용될 수 있게끔, 활용하면서 문제점을 피드백받아서 보완하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에 좀 쓰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빗장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넓은 지역은 항공기로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만 이미 찍혀 있고 업데이트 된 지역을 촬영한다면 또는 드론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준에 맞게끔 처리해서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표준 데이터 작업 규정, 또 활성화 전략, 또 실전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12개의 성과물 중에 크게 4개의 성과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도리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가져올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편집할 것인지 분명히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거 몇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지리원에서 그물 높이 기기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수동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데이터는 세입형태로 되어 있고요. 세입형태를 읽어오면 이렇게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삼성 공간정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고,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지금 현재는 이제 그래픽이긴 하지만 사진을 찍어서 바꾼다든지 그것도 할 수 있고요.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실제 똑같이 만들려면 촬영해야 되고 비용이 들지만 내가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 행정정보를 가지고도 그거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능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울시나 대전시가 잘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TGIS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이런 모형으로 나오죠. 그런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아스팔트 스타일이라든지 차선 스타일을 읽히게 되면 아까 그 지저분했던 도로가
깨끗하게 3차원 도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쓸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표지판들도 좀 있으면 그 실감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데이터는 실제 V월드 같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하고,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OSM 데이터는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다운로드 받는 게 막혀있긴 하지만, 외적으로 받을 수 있죠. 전 세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전 세계를 저희가 바로 3차원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OSM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데이터이고요. 이 등등의 이제 뭐, 건물 창문 단위로도 모델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현 데이터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저희가 만든 것들을 이제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카라든지 또는 다른 엔진들에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본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실 지리원이 도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도로 데이터는 보는 데는 유용하지만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그런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자율주행의 도로나 건물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만드는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쓸 수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드론 시뮬레이터 같은 데 연결해서 해서 건물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실험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쁘지 않습니까, 부분? 네. 이미 잘 만들어진 행정 정보를 가지고도 여기 디지털 트윈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다양한 센서들을 박아서 학습 데이터도 구축하는데 실제 데이터에서 구축하는 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AI 허브에 엄청나게 많은 양보다 많은 데이터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만들다 보니 찍은 사진들 중에도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림자가 있는 거죠. 이런 그림자를 저희가 이제 AI 기술들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디텍트해서 없애는 기술이라든지 서울 쪽에 이제 스냅의 데이터인데요. 좀 무중충성하죠.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그림자 제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림자 제거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을 더 높여서 활용하기 용이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데이터들이 그냥 비표준을 만들면 활용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표준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고 있고요. 요 영상이 하나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유니티를 많이 쓰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유니티고 오른쪽은 웹브라우저입니다. 그 무거운 공간 정보를 다 다운받는 게 아니라 유튜브 정도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정도면 실시간으로 공간 정보를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거죠. 괜히 무거운 데이터를 다 네트워크를 낭비하기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제공한 S맵을 저희가 다 이제 보안수행하고 받아와서 실제 보여주고 있는데 웹브라우저에서 봤을 때에도 처음에 저희가 올릴 때 한 4기가 좀 들었습니다. 4기가 든 데이터를 경량하고 압축하고 효율화해서 한 700메가인데 한 500메가 내에서 볼 수 있고 속도도 느리지 않게 빠르게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드릴 내용이 이런 데이터를 제공함에 있어서 표준형태 데이터도 제공하지만 혼합 현실로 제공할 수 있겠다. 우리가 3차원 공간 정보는 모니터로 보면 2D지 않습니까? 3차원이 아니잖아요.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MRTK 버전도 쓰기도 하고, 그 위에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것들, 공간 정보를 다루는 것들. 그래서 그 공간 정보가 홀로렌즈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동결될 수 있게끔 하고, 다양한 동적인 정보나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번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이 영상은 실제 서울시 실내 데이터인데, 아바타, 좀 전에 보였던 게 아바타입니다. 아바타가 다니면서 실내 투어를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거는 걸 활용하면 바로 쓸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실제 이제 혼합엔실로 나중에 데모 보여드리겠지만 홀로렌즈로 해서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만들 때는 이 무거운 데이터를 홀로렌즈에 제한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한 3x3 정도, 한 128에서 128m 정도 크기를 재현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제 고성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홀로렌즈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쪽이 조금 최근에 만든 건데 이제 원격에 있는 사용자가 아바타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는 휴대폰이 또 하나의 아바타가 됩니다. 아바타가 돼서 같이 공존할 수 있고요. 공존하면서 도시를 편집한다든지 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되어 있고 메타버스의 POC 개념으로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그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혹시 질문은 나중에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예,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지금 뭐 3D 공간 모델링 하는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네네. 국가적으로 지금 주로 이제 국토부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는 이제 국토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파트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CCTV를 가서 그대로 삼성으로 재현해내는. 네. 그다음에 이제 AI가 해석해내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가기부가 제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행안부나 산업부나 다양한 부처의 일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지금은 국토부의 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이런 공간 정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네. 제공하려면 네네. 이제 뭔가 이 어떤 기반이 되는 데이터 같은 것들이 네네. 이제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네네. 오픈이 돼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이제 V월드라고 하는 사이트 통해서 삼성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공간정보 포탈이라는 데이터 해방 사이트를 통해서 네. 기반 데이터는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네. 저는 이제 증강현실을 만약에 네네. 아웃도어에서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는 네네. 이제 업체가 됐든 뭐 이런 그 네네. 주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그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제공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혹시 그런 뭐 움직임이 있나요? 당연히 움직임이 있고요. 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기술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그건 어차피 이제 데이터 개방에 의해서 이제 풀릴 것이고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장표는 이제 원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수 없고, 지금 이제 VIP 있는 공간에 이제 드론 관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CCTV 영상 같은 거 받는 거 다 데이터 보안이기 때문에 한 2, 3일 만에 저희가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네. 지금 제 공간정보 제너레이터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네네. 이걸 디지털 트윈으로 이렇게 뭐랄까 좀 기술적으로 네네. 디지털 트윈으로 이거를 좀 표현을 하나 한다면 네네. 디지털 트윈의 가장 큰 가치가 네. 실세계와의 싱크로나이제이션 항상 일정하게 동배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한데 네. 지금 일단은 기본적인 형상 비주얼라이제이션 잘 됐는데 그 이후에 이거를 계속 실세계 어떤 변화를 네네. 계속 싱크로시키는 그런 이슈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공간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적인 데이터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드리진 않지만 동적인 공간들, 이런 것들을 CCTV든 다양한 센서를 수집해 와서 그 공간을 그대로 재현하는 기술들. 제가 앞에서 말했던 전지적인 기술이 그런 게 동기화해서 표현해내는 그런 기술이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소개할 수 없지만 그런 연구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보셨던 CCTV 동기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가 동기화되는 것들. 물론 디지털 트윈의 모든 기술을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공간정보와 관련된 부분들, 그것도 정책정보가 파생돼서 자꾸 나가는, 확장돼 가는 부분들을 계속 하면서 또 다른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가 더욱더 완성도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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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네.
저도 뭐 이어서 발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네. 저희는 좀 실제 서비스나 이런 좀 적용을 해서 해야 돼서 네네. 궁금한 게 혹시 실내 데이터를 좀 구축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R&D가 중복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내 데이터는 중복성을 하진 않았지만 1위시인 경우에 이런 실내 데이터들을 이제 제작할 수 있게끔 하거나 부동산 도면을 가지고 성차원 모델을 만들거나 약간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이제 그냥 쉬는 시간에 좀 해본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실내 데이터를 또 하는 다른 파트에서 하는 계시기도 합니다. 제가 발표 끝나고 바로 서울 올라야 돼서 좀 네. 고민이 많은데 그 혹시 전군 데이터도 나오나요? 전국 데이터도 액정 기술은 아니고 나옵니다. BPS를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 이런 것도 뽑을 수 있나요? 어떻게 다시 그러니까 BPS에 네. BPS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네. 포인트 클라우드 지도도 다 뽑을 수 있는지가 좀 그 VPS 쪽을 하는 파트는 다른 파트이고요. 저도 VPS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제가 상태 넣진 않았지만 관련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시간 내서 좀 네, 설명드리도록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발표를 해주신 장인성 실장님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